앞선 사고에 대한 보상과 합의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연이어서 100% 피해 사고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의 보험검색 김보검입니다. 아무리 방어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를 불러 각각 사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특히 내가 100% 피해자인 경우 혹은 과실 비중이 매우 낮을 경우 치료비의 전액 혹은 대부분은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도 전액 혹은 대부분 상대방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나의 과실 비율이 적다면 향후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그냥 치료에 전념하면 됩니다. 그러라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앞선 사고에 대한 보상과 합의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연이어서 100% 피해 사고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난달 신호대기로 정차 중 뒤 차량에 들이받치는 사고로 치료를 받던 A씨는 또다시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 두 사고 모두 A씨의 과실은 0%. 1차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된 보상이나 합의도 끝내지 못했는데 1개월여 만에 연이은 2차 사고까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과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종종 연이은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 경우 A씨와 같은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과 합의를 하는 게 현명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 현장의 보상 전문가들은 각각의 사고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각각 보상과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사고에서 차량이 파손됐다면 차량 파손에 대한 피해를 1차 사고 가해자인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이은 2차 사고에서 또다시 차량이 파손됐다면 이 역시 원상복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차량의 파손, 즉 물적 피해가 아닙니다. 본인, 즉 나나 혹은 차량에 같이 탑승해 있던 가족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물적 피해가 아닌 인사사고의 경우 정말 애매한 점들이 발생합니다.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1차 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연이어 발생한 2차 사고 때문인지 혹은 두 사고 모두가 원인인지 정확하게 선을 긋기가 참 애매합니다. 가령 1차 사고에서 목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2차 사고에서는 허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목의 통증은 1차 사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고 허리 통증은 2차 사고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사고로 목에 통증이 생겼는데 2차 사고에서 목 통증이 심해진 경우입니다. 정말 애매합니다. 이처럼 인사사고의 경우 모호한 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신체의 통증 원인이 1차 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2차 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두 사고 모두가 원인이었는지 선을 긋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인사사고에 대한 보상은 원칙보다 보험사와 피해자의 협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과 합의를 진행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1차 사고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우선 빠르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사고와 관련된 보상을 종결한 직후에 2차 사고에 대해 보상을 충분히 받은 후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고 처리를 진행해 보신 운전자라면 아마 알 겁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보험사 소속 2명의 보상과 직원에게 연락이 옵니다. 한 명은 물적 피해, 즉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인사사고, 즉 대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물적 피해, 즉 차를 고치는 건 복잡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수리를 잘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인사사고는 좀 복잡합니다. 때문에 대인 담당자는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지급할 테니 가급적 빨리 종결하고 합의금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치료에 전념하라는 거죠. 전화가 하도 많이 오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대인사고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시스템이 정말 좋아져서 문자나 카톡으로 대인 보상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몇 번 치료를 받았는지 등까지 전부 피해자 핸드폰으로 전송됩니다. 따라서 연이은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차 경상사고 후 2차 중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큰 사고가 발생하고 두 번째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1차에도 경미, 2차도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첫 번째 경우부터 살펴보죠. 경상사고로 통원 치료를 받다가 합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2차 중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그나마 복잡하지 않습니다. 1차 사고 대인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빨리 합의 진행하십시오 라고 하면 됩니다. 통상 2차 중상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더 이상 1차 사고로 인한 통원 치료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통원도 1차보다 2차 사고가 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첫 번째로 발생한 1차 사고로 합의를 빨리 끝낸 다음에 2차 사고에서 병원비 지급 보정을 받고 치료에 전념하는 게 현명합니다. 이렇게 해야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 합의금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1차 사고 합의를 하지 않고 2차 사고가 진행될 때에는 치료비를 나눠서 지급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1차 사고, 2차 사고 보험사가 각각 50%씩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상인 1차 사고 보험사가 2차 사고 보험사의 구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보험사 보상 담당자도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게 싫어서 1차 사고 합의를 빨리 하라고 귀띔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큰 사고, 중상사고가 났고 좀 괜찮아지려고 하는데 다시 경상사고가 발생한 건입니다. 이 경우에는 2차인 경상사고부터 즉시 합의하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병원 치료는 1차 중상사고에서 지급 보증을 계속 지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사고, 2차 사고 모두 합의를 안 하고 있다면 또 일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 경우 보험사가 많은 것들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명백하게 1차 중상사고에서는 다리가 부러졌는데 2차 경상사고에서는 허리 염좌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완전 다른 곳일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 부위마다 각 보험사가 따로따로 지급 보증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사고 후 다시 경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통상 앞선 사고, 즉 1차 사고 합의 후 2차 사고로 치료비를 보증받고 향후 또다시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무조건 1차 사고부터 합의하는 게 아닌 경상사고부터 합의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는 겁니다. 이후 중상사고로 인한 통증이 전부 좋아질 때까지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 그 다음에 다시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아울러 앞서 설명했지만 중복된 사고 중 한 사고의 합의를 미루게 될 경우 중복되는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및 중복되는 기간의 휴업 손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의 원칙은 진단명 및 기여도에 따라서 별도 보증을 하거나 일단 병원비 지급 보증을 하고 나서 보험사끼리 상대 보험사에게 구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연이은 두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하나의 사고라도 빨리 합의를 마치는 게 좋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1차, 2차 사고의 상대 보험사가 다를 경우입니다. 1차 사고와 2차 사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정말 빠르게 1차 혹은 경미 사고부터 합의하는 게 정말 현명합니다. 가해 보험사가 같으니 보험사 담당자끼리 다툴 일은 별로 없겠죠. 서로 구상할 일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맞습니다. 보상은 두 번 진행될 수도 있지만 한 번의 합의로 종결될 수도 있는 거죠. 각각 합의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합의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보상 실무에서는 특정 지역별로 보상 담당자를 둡니다. 통상 피해자가 다니는 병원 근처 담당자를 배정하죠. 이에 두 건의 사고 모두 담당자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보상 담당자가 같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1회 합의로 두 건의 사고 모두 보상 처리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1차 사고의 내용을 알리지 않고 2차 등 후속 사고와 관련 각각의 합의를 무리하게 진행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현명한 보험가입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또 보험에 관련된 제보를 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저 김보검을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 이대출안심 보장보험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